안녕하세요. 네, 지난번에 그 자연재배 명칭에 대하여 가지고 올렸는데 거기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저질소 농산물 그 명칭에 대해서 그 찬성한다고 하시고 그 자생 농산물이라는 그 명칭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제가 그 저질소 농산물 그 명칭을 내가 만들었다 뭐 그런 거에 저 그 집착을 안 하거든요. 그리고 반드시 또 그 명칭을 써야 한다고 저는 그 우기지도 않아요. 그냥 적당한 명칭이 있으면은 언제라도 그걸로 이렇게 바꿀 의향이 있어요. 처음에는 그 네, 일단 그 자연재배라는 말이 한국 한국 사람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 말이거든요.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네 글자라서 그래요. 네 글자. 그 자연재배. 한국 사람은 세 글자를 해야지 한국 사람들 각인이 되거든요. 그 자던 사람도 자기 이름을 들으면 눈이 확 떠지잖아요. 저는 그 한국 사람 이름이 대부분이 세 글자이기 때문에 그 한국한테는 한국에서 뭔가를 그 명칭을 정할 때는 그 세 글자로 된 거를 해야지 그 저항이 없고 이게 그잘 이렇게 쓰여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자연재배라는 말은 그 일본 이름이 네 글자예요. 뭐 우리나라 사람한테 제일 유명한 게 풍신수길, 풍신수길 그러면은 이렇게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발음을 했을 때 여덟 글자지만 일본 글자로는 풍신수길 그러니까 한자가 네 글자잖아요. 네 글자. 그러니까 그 걔네는 어떤 뭐 회사를 차리거나 뭐 가게 이름이나 그런 게 그 네 글자가 많아요. 한국은 세 글자가 많고 뭐 중국도 세 글자가 많겠죠. 그리고 이게 제 예상인데 그 영어는 두 글자잖아요. 성하고 이름하고 뭐 맥도날드 그러면 맥도날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두 글자 그냥 크게 보면 이게 두 개로 딱딱 끊어지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 뭔가를 할 때는 두 글자로 해야지 사용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런 그 저항감이 저도 느꼈고 다른 분들도 은연중에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네 글자 그 우리나라에 뭐 자연농이라고 이렇게 자연농법 그래도 네 글자잖아요. 근데 자연농이라고 자연농이라는 명칭을 쓰시는 분들은 그거를 고려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이거 뭐
저만의 생각이지만 그냥 그럴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이렇게 자연 재배 그러면은 재배니까 농산물만 이렇게 취급해야 되니까 이 한계가 있거든요. 농림축산식품부잖아요. 우리나라 그 농림부가 줄여서 농림부지만 그 농림수산 농림 농림축산식품 농림수산식품 축산일 거야. 농림축산식품 농수산식품부? 잘 모르겠네. 아니 뭐 비건이신 분들, 뭐 채식만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뭐 저를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도 먹고 싶잖아요. 고기를 안 먹으면 많이 허전해요. 그래가지고 그 식자재 고기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고기도 최대한 그 안전하게 이렇게 길러진 그런 그 가축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런 걸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포함하기 위해서 이 재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친생명을 하자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친생명으로 한번 생각해봤어요. 친생명으로. 근데 제 친생명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뭐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. 그 친생명 어떠냐고. 근데 뭐 좋다는 사람도 있고, 좀 뭔가 좀 부족하다. 뭔가 좀 와닿지 않는다. 뭐 그러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뭐 그 뒤로 그 이 질소가 안 들어간 비료탭을 안 주고 이렇게 한 그거는 악취가 안 나니까 가장 큰 차이가 악취가 안 나는 거니까 무악취랄까 또 무냄새 악취 그러면 한자니까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럼 무냄새 그러면은 냄새가 안 나면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. 그 향이 강한 게 저질소 농산물의 특징인데 그 좋은 냄새도 안 나면은 이상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무악취로 하려고 했는데 발음이 좀 안 좋다. 너무 무슨 뭐 소독약이 안 들어갔다는 뭐 그런 거 일단 딱 봤을 때 그 이미지가 소독약이 연상되고 막 그래가지고 좀 다른 거 없을까. 그러다가 지금 일단은 제가 저질소라는 어쨌든 세 글자니까요. 그 세 글자 중요해요. 세 글자. 그 저질소 지금은 현재는 저질소 생각하고 있어요. 그 전에 이 자연재배가 상당히 그 생명력이 강하잖아요. 혹독하게 키우잖아요. 이게 온실에서 자란 뭐 스마트팜이나 뭐 이런 온실에서 자란 거보다는 많이 이렇게 혹독하게 자랐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해요. 강해가지고 저도 그 자생 자생농 자생농이라고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. 근데
제가 그걸 안 쓰게 된 이유가 그 형용사예요. 자생농 그러면 형용사. 그러니까 그 인증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용사가 되면 안 돼요. 그 명사가 되면 좋고 그보다 더 확실한 그 대명사가 되면 더 좋고 그 아주 그 친생명도 뭐 생명에 가깝다, 뭐 생명하고 친하다, 생명력이 있다. 좀 넓게 생각하면 뭐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. 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그 영역이 다양하잖아요. 형용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역이 다양해요. 그 원래 본 뜻은 이거다라고 지정해줘도 그냥 그 자기 환경에 맞춰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. 형용사는. 그러니까 그런 그 인증 기준이 인증 기준에 붙이는 그 명칭으로서는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 질소가 이게 진짜 질소가 안 들어가서 그런 그 이렇게 썩지 않고 이렇게 악취가 안 나고 막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게 질소가 안 들어가서 그건지 제가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저도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저도 어,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이게 사실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. 뭐 과학자도 그렇고 뭐 농사 오래 짓는 사람도 그렇고 하여튼 그리고 그 요소 비료가 그 질소가 되게 농축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그냥 아무도 뭐 공부 안 하신 분도 그 요소 비료가 그 질소라는 거 알고 그 요소 비료 주면은 엄청 빨리 그냥 뭐 뻥튀겨지듯이 그렇게 막 펑펑펑 이렇게 크니까 막 아 질소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막 그 요소 비료 쓰시는 분들은 그 질소 이렇게 엄청 질소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 하여튼 그 질소를 대단하게 생각하세요. 그래야지 그, 그, 그 똥꼬름에도 그 질소가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, 그 질소를 그 축적한 그 식물의 그 질소 그 함유량이 기준치 이하면은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무질소가 아니라 저질소로 한 거예요. 그 무질소로 하면은 안 자랄 것 같아요. 내가 볼 때. 무질소로 하면은 아예 그냥 무질소로 하면 아마 싹을 못 틔울 것 같은데. 일단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. 그 청소년기까지는 그 부모님이 뭐 전 세계 어디든지 다 그 부모가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키워주잖아요. 아직 그 자기가 그 먹고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해야지 그 자기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고 그 그냥 그 살아가는데 좀 역부족이다. 그래서 이렇게 그 부모가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건데 근데 그때까지는 그
보호해줘야 돼요. 보호해주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그 그게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거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부터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. 뭐 그 비료 많이 먹은 애들은 비료 많이 먹은 상태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고, 그 비료 안 먹고 뭐 광물을 많이 먹은 애들은 광물을 많이 먹은 대로 뭐 비금속을 많이 먹은 애들은 비금속을 많이 먹은 대로 수분만 많이 먹은 애들은 뭐 수분을 많이 먹은 대로 그렇게 바뀌겠죠. 그 하여튼 그래요. 그 뭐야, 자생농이라고 만약 인증 마크를 만들었다고 쳐요. 그러면 그거를 뭐로 이렇게 인증을 줄 건데, 그러면은 그거 안 썩으면 그 일정 기간 동안 악취가 안 나면은 그걸로 해주겠다. 만약에 그렇게 했어요. 그러면은 그 명칭하고 이 안 맞잖아요. 그 명칭하고. 그리고 그 자생이라는 말이 그, 그 스스로 자자에다가 날생자잖아요. 그러니까 그 강인한 생명력을 이렇게 나타내는 말인데, 뭐 유기농은 뭐 자생력이 없나요? 그뭐 관행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뭐 하우스 안에서 뭐 하우스에서 키우는 거는 뭐 살아갈 힘이 없나요? 조금 약한 것뿐이지. 다 생명력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생농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자생농이라는 말이나 뭐 친생용이나 그 형용사를 쓰는 거는 정도에서 약간 좀 넘어간 것 같아요. 그 오버한 거예요, 오버. 오버하면은 문제가 생겨요. 문제가 또 이게 절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매듭지어지지가 않아요. 오버하면 끊임없이 그냥 제자리야, 제자리. 계속 막 들락날락 하면 계속 제자리더라고. 제가 그 저질서로 그 고가에다가 그 인증을 그 만드는 것을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익을 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. 저는 그냥 그 저질서 농산물을 아주 소량 생산하는 그냥 농부일 뿐이에요. 농부의 한 명일 뿐이에요. 제가 그 뭐 저질소 농산물 그 명칭을 내가 만들었다고 뭐 이렇게 해봤자 뭐 저한테 뭐가 들어오나요, 저한테?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것도 그 청와대도 20만이 모이면은 국가에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.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. 그, 뭐 국민이 그 20만 이상의 그 청원자들이 그 청원한 거에 대해서 하겠다. 아유, 못하겠다. 뭐 이렇게 하겠다 못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농약을 안 치고 재배한 거랑 그 비료태비를 안 주고 재배한 거랑 이 두 가지를 만들어 놔야지 그 소비자들이 그 자기한테 맞는 농산물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소비자
소비자 쪽에서 이렇게 올바른 아니 소비자가 소비자의 그 선택을 소비자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.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. 네, 그 지금 제 그 유튜브에다가 지금 뭐 구독자가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이게 뭐 진짜 제 구독자는 아닌 것 같아요. 그 전에 뭐 자연재배 막 올려가지고 자연재배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니까 그냥 그 좋아요는 안 눌러도 되는데 그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제 구독자 수가 20만이 넘어가면은 제가 청원을 해볼게요. 뭐 저도 뭐 그 뭔가 좀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. 소비자나 생산자나 그런 그 지금 농산물의 그 품질에 관해서 자기가 자기가 돈 주고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지금 오픈하자 그거거든요. 지금 오픈해가지고 그 소비자가 자기한테 맞는 농산물을 자기가 알고 자기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20만 이상이 되면은 청원해도 뭐 국가에서 뭐 답변이라도 하니까 뭐 한번 들여다보겠죠. 한번 뭔가라도 좀 약간 바꾸려고 하겠죠. 저는 그 운동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. 그 운동하기 싫고 못 하겠어 운동. 그냥 그 운동했을 때 그 자기가 그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거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좀 지치는 것 같더라고요. 다른 사람들은 좀 그나마 좀 쌩쌩한데 저는 완전 파김치가 돼버려요. 이걸 왜 하지?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, 그, 그런 생각이
내가 이렇게 몸으로 그걸 느끼는데 왜 그럴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. 그 왜 나는 그렇게 그 내가 뜻한 대로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왜 이렇게 그, 그 좌절 실망감이 그렇게 클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 밖에 눈 많이 오네. 오늘이 1월 6일인데 오늘 내일 모레 되게 춥다네요. 소환인가? 그 우리나라 사람의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뭐 촛불 그 집회도 그렇고 그 뭐 촛불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혁명으로는 안 봐요. 혁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촛불 시위지. 그거 해가지고 자기네가 그 시위를 할 때 그 목표를 했던 거를 이루지 못했어요.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지금 뭐 검찰 개혁이니 뭐 사법부 사법 개혁이니 뭐 그래가지고 좀뭐 코로나 때문에 막 지금 중내 산원에 하는데 지금 막 또 한편에서는 또 막 그런 것 같고 막 지금 뭘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뭐 뭐, 뭐, 뭐 경찰이 뭐 이렇게 처치를 잘못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그래서 뭐 경찰을 뭐 처벌하고 지금 그러는데 맨날 그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렇게 하면 너도 처벌이야. 이렇게 하면 너도 처벌이야. 이렇게 하면 너도 처벌이야. 그런 그 처벌 조항만 이렇게 들리지 근본적인 걸 안 바꿔요. 그 뭐 판사들 지금 뭐 판사 재판하는 게 뭐 완전 뭐 자기 맘대로 제멋대로라고 뭐 자기가 뭐 신인잔다고 그래서 판사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판사들 판사들한테 뭐 그냥 사람이 판결을 하면은 자기
좋은 쪽으로 이렇게 판결하고 그러니까 그 AI 판사를 만들자 뭐 그런 말까지 나오고 그 판사는 그냥 명예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퇴직하고 난 뒤에 변호사 사업을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또 법을 만들자 그러고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계속 뭐 법만 늘리잖아요. 그냥 그 규제만 계속 늘리잖아요. 규제만 이렇게 하면은 깜빵 간다. 이렇게 하면 깜빵 간다. 근데 제 생각은 깜빵을 바꿔야 돼. 깜빵을. 그 깜빵을 예, 깜빵을 바꿔야 되고 그 사람한테 그 이게 뭐그만 원이라는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요.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과 저 사람한테 사람마다 각각 그 100만 원의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. 뭐 자기가 뭐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한테 그 100만 원이라 하고 뭐 1년에 뭐 1000만 원도 벌기 힘든 사람한테 100만 원하고 가치가 다르잖아요. 근데 그렇게 가치가 다른 거 가지고 그 그걸로 판결을 내린다는 거 뭐 벌금 뭐 어? 그냥 징역 1년이면은 벌금 1000만 원, 징역 2년이면 벌금 2천만 원,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럼 1년에 그 1000만 원씩으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냥 그 벌금제를 하여튼 그 돈은 사람에 따라 다 느끼는 게 다르고 환경이 다 자기가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 맞다고 봐요. 그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래가지고 벌금제는 없애버려야 돼요. 벌금제 없애버리고 그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은 거는 시간이에요. 시간. 하루를 하루 24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뭐, 뭐 다를 수 있겠어요? 뭐 시간 보내는 건 다 똑같지. 그 시간 보내는 게 징역이니까 그 시간으로 통일해 버려야 되고 그 시간을 이렇게 뭐 우리나라는 6개월 단위로 하는 것 같아요. 6개월. 뭐 1년 6개월, 뭐 1년, 뭐 3년, 뭐 3년 6개월, 뭐 무기징역.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때리는 거 보면은 그 판사들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.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. 그렇다고 그 판사들한테 그 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그 판사, 법을 공부한 뭐 검사, 변호사, 판사 이 세 사람 중에서 판사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그 깜빵 생활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 연수에 깜빵 생활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2년 이상. 2년을 그 깜빵을 연수를 해야지 그 판사를 임용시켜주겠다. 그런 걸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벌금제는 없어진 상황이죠. 그래야지 자기가 그 깜빵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깜빵 생활에 대한 이 정도 죄면은
이 정도는 깜빵 생활 해봐야 돼. 뭐 그러면서 그렇게 나오겠죠. 저는 그냥 그 교통신호 위반 한 거 있잖아요. 뭐 그런 거. 그런 거는 1년 미만은 그 그냥 그 범칙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심판 그 재판 없이 그냥 바로 일 단위로 뭐 벌금 3만 원짜리 아니 벌금 10만 원짜리 나오면은 뭐 징역 3일 그렇게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. 뭐 신호 위반해가지고 뭐그 벌금 3만 원이다 그러면 징역 1일 하루만 갔다 와도 되잖아요. 그냥 통지서 날라오면 바로 가야 되는 거냐 그런 거는. 그냥 1년 미만은 통지서 받으면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. 그 재판도 못해. 1년 미만짜리는. 그리고 집행유예? 집행유예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. 집행유예는 없애버려야 되고. 자기가 언제 그 사람이 뭐 똑같은 죄를 저지를지 계속 감시할 것도 아니면서 감시도 못하면서 무슨 집행유예를 내려. 그리고 그 피해자들 그 우리나라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큰 틀로 보면은 다 사기꾼이에요. 사기친 사람들이고요. 다 사기친 사람들. 사기친 사람들 외에는 아주 희귀한 케이스죠. 그게 뭐 살인은 뭐 복수를 위해서 뭐 살인을 했거나 뭐 하여튼 그런 거는 희귀한 케이스고 다 사기예요. 다 사기. 그 사기는 하여튼 그렇게 그 남한테 이렇게 그 다수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준 사람들인데 다수가 개인이 됐거나 어쨌든 남한테 피해를 준 게 이렇게 그 증거로 이렇게 밝혀져가지고 이렇게 깜빵을 가는 건데 그 깜빵에 간 사람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기한테 그 피해를 준 사람이 교도소 가가지고 그,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하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. 지금 상태는. 뭐 자기 돈을 뭐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그 떼어먹고 교도소 가가지고 지금 그냥 살고 있대. 그러면은 내가 떼어먹은 돈을 그 사람한테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뭐 교도소 가가지고도 뭐 교도소에서 뭐 교도소가 군대예요? 아니 뭐그 교도소 생활이 어떻게 하나 되게 궁금해가지고 그 교도소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봤어요. 뭐 그냥 여관이던데 그 간수장들도 그 까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병 걸리니까 제일 문제라고 어디 아프면 자기네가 뭐 곤란해진다고 뭐 나중에 그 위에서 막 안 좋은 말 들으니까 그, 그 수감자들이 그 병이 안 걸리 그 수감자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그 얘기 하던데 아니 지금 이런 상태라면은 아니 제가 망했어요. 제가 망해가지고 아니 진짜 그 하루 먹고 살기 그 그냥 뭐 한 3일 3일에 한 끼 먹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진짜 먹을 게 없어. 그래가지고 춥고 배고프고 막 못 살겠어. 막 그러면 나 같은 지금 교도소 그냥 지나가다
큰 거 뭐 유리창 깨고 그냥 교도소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따뜻한 데서 그냥 삼시세끼 다 먹고 그냥 살겠어요 그냥. 교도소에서 하루 세 끼 주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진짜. 어디 뭐 시스템 짜는 거 보면은 항상 좀 꼬이게 짜는 사람이 있어요. 꼬이게 짜는 사람이 좀 있어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꼭 그래요. 그 하루에 세 끼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그 세 끼를 맛없게 그 교도소밥이 뭐 콩밥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냥 맛없는 세 끼를 계속 먹이자. 지금 그런 식인 것 같아요. 그 교도소밥이 딱 봐도 그냥 맛이 없겠죠. 그냥 그 교도소 밥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맛없는 밥을 하루에 세 끼 먹으면은 사람이 변화하지 않아요. 그 오히려 더 악에 부딪혀 그냥. 그리고 그 반성하지 않아요.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그걸 맛있는 걸 맛있게 먹을까. 그 자꾸 막 희망만 켜요. 희망만. 한계를 보여. 저는 그 시스템을 짤 때 그 뭘 해준다면은 그거는 최고여야 돼요. 그 이상이 없어야 돼요. 그래야지 사람들이 한눈을 안 팔고 그 그거는 제외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. 지금 그렇게 그 밥을 이렇게 맛없는 밥을 하루 세 끼 주면은 계속 밥에 집착하라는 소리거든. 그거 그 계속 그냥 나가서 짜장면 사 먹어야지. 나가서 뭐 그냥 맛있는 거 해 먹어야지. 맨날 그 나갈 생각만 하게 되잖아요. 그리고 저는 그냥 그 밥을 한 끼만 주는데 아침 한 끼만 주는데 그 한 끼를 그 우리나라 그 뭐 중고등학교 그 급식 수준으로 지금 뭐 중고등학교 다 뭐 친환경 먹거리죠. 그 좋은 걸로 뭐 여기 세종시에도 뭐 그 공무원 그 여기 그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 먹는 거나 뭐 공무원들 뭐 식당에서 밥 먹는 거나 뭐 똑같겠죠. 그 수준으로 해야 된다 생각해 그냥. 그 우리나라 그뭐 관공서 여기 그 세종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먹는 그 식당에서 나오는 그 수준으로 아침에 한 끼는 그 수준으로 나가야 된다 생각해요. 그리고 그 밥 먹고 잠만 자냐? 그러면은 그 하여튼 그 죄수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피해자가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재판을 하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막 그 자기한테 피해를 준 사람을 교도소에 보냈어요. 그러면은 그 피해자가 좀 위로가 돼야 돼요. 위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위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근데 피해자한테 그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피해자가 그 일단 그 자기한테 그 피해를 준 사람이 깜빵에 가가지고 밥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나 같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위안이 될 것 같아요. 나는 그래도 배 안 고프게 이렇게 세 끼를 먹는데 나한테 그 피해를 줬으니까 저 사람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
기간이 될 것 같고, 그리고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은 무슨 뭐 나가서 뭐 그 재활 교육을 뭐 따로 하고 막 그러는데, 아, 난 그거 필요 없다고 봐요. 그거 무슨 재활 교육을 해. 저는 그 우리나라에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그 아침 한 끼는 무조건 그 최고로 그 뭐 공무원들이 먹는 그냥 그 좋은 식단으로 아침 한 끼는 먹고, 그렇다고 뭐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그냥 왕창 먹을 수가 있잖아요. 막 그렇게 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그냥 정량으로 딱 정해주고, 딱 그 정량만큼만 맛있게 먹고, 한 끼를 더 먹고 싶잖아요. 그러면은 노역을 하는 거예요. 그 노역을 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더 줘요. 저녁을 줘. 그래가지고 그 노역 끝나고 다시 복귀해가지고 교도소에 복귀해서 노역한 사람들은 저녁을 먹을 수 있게끔. 나 몸이 안 좋다 그러면 그냥 아침만 먹고 그냥 그 다음날까지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. 아프면 별로 배 안 고프잖아요. 좀 막 몸에서 막 좀 에너지가 넘치면은 뭔가를 활동하고 싶고, 활동하다 보면 배가 더 고픈 거니까 그거에 맞춰야지. 그 노역이 한 100년을 해도 끝이 안 나는 그런 노역이 된다고 생각하고, 그게 저는 그냥 큰 돌은 중장비로 골라낼 수가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언덕하고 산이 많아가지고 중장비가 못 들어가는 곳이 되게 많아요. 그래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그 농지를 그, 어, 그 농부들이 의뢰를 하는 거예요. 우리 밭에 있는 돌 좀 골라내 달라고. 그러면은 거기 그 교도소 그 인솔자가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돌 주워 오는 거. 요만한 돌게 500원짜리만한 돌멩이까지 다 골라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골라낸 돌을 뭐 그 땅 주인이 쓰고 싶다면 그냥 쓰게 놔두고, 그 그냥 대부분이 취업하길 바라겠죠. 왜 줄 데도 없으니까. 그래가지고 회수한 돌 갖다가 뭐 골재를 쓰고, 그 우리나라의 저는 그냥 우리나라 그 아스팔트 밑에 그 골재가 3cm예요. 우리나라는 3cm. 근데 그 독일의 그 아우토반이 10m라고 그러더라고. 10m. 3cm하고 10m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. 아우토반 달려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. 그 도로가 차를 감싸주는 느낌이라고. 뭐 쿠션이 느껴진다고 그러나? 우리나라 그 3cm밖에 못 가는 게 그 골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리고 골재도 그 팥에서 큰 돌 갖다가 뭐 기계다 넣어가지고 깨가지고 쓰는 거, 그 팥에서하고 자연석하고 강도가 달라요. 자연석이 훨씬 더 강도가 좋거든요. 그러니까 그 죄수들이 그렇게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노역해서 이렇게 모은 그 골재를 가지고, 그다 국가 수입이니까
우리나라 뭐 도로를 까는 데 쓰고 뭐 건물을 지는 데 쓰고 뭐 우리나라 그 도로 뭐 그런 거 다 인프라잖아요. 그러니까 그 인프라 건설할 때 다 쓰고 그, 그 골재 그렇게 회수해가지고 그렇게 쓰는데 그게 다 이렇게 수입이니까 그 수입을 갖다가 저는 피해자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죄수가 벌어들이는 대로 그 피해자한테 이렇게 돈을 송금해 주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지금 뭐 1억의 피해를 봤어요. 1억의 피해를 봤으면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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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범죄자한테 1억 내놔 그랬는데 그 범죄자한테 요구하지 않아요. 범죄자가 1억이 있다면은 1억을 그러니까 범죄자한테 요구하지 않고 국가가 주는 거예요. 국가가 이 사람한테 1억을 주는 거예요. 국가가 1억을 주고 국가는 그 사람한테 1억만큼의 그 일당을 국가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노역이 그 폐골제 모으는 게 한 10년은 해야지 1억이 된다. 만약에 수입이 1억이 국가에서 얻는 수입이 1억이다 그러면은 그 징역 10년을 때리겠죠. 그 판사가.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, 그 죄를 안 지려고 그러지. 지금 같으면은 범죄 저지르기 전에 이미 계산 때려요, 진짜.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범죄 저지르는 게 남어. 가만히 있으면 바보예요.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다 범죄 저지르잖아요. 그럼 뭐 계속 뭐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지. 가만히 있으면 바본데. 맨날 그 인간성 얘기하고 있고 막 무슨 도덕이 어쩌고 저쩌고 막. 그거 뭐 평생 얘기해봐 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지. 어쨌든 그 소비자가 선택할 때 특히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선택했고 고통을 더 많이 느껴요. 그 선택할 때 또 왜 선택을 해야 돼? 그러면서 그 선택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선택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법이 세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. 세 가지. 뭐가 많이 들어있는 거, 그 어떤 특징을 보이는 거, 그 특정에 완전히 그 상반되는 특징을 완전 정반대의 특징을 보이는 거, 그리고 그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거. 두 개 그냥 짬뽕 해놓은 거. 그렇게 세 가지를 만들면은 사람들 선택을 잘해요. 둘 중에서 하나 고르라 그러면 못 골라. 절대 못 골라. 그렇다고 10가지 중에서 하나 골라라 그러면 더 못해요. 희한하게 3개 중에서 하나 골라. 그러면 잘해요. 그래서 많이 느꼈거든요, 그거를. 그래가지고 그 유기농이라는 말이 이슬류자에 그 배틀 기자거든요. 그게 기계라는 뜻이에요. 그게 그 실자는 기계. 그래가지고 그 살아있는 게 이렇게 짜여져 있다. 뭔가가 있다. 있는 게 그래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. 그래가지고 그 육이라는 말, 그 오가닉이라는 말도 그
탄소에 관한 얘기도 있지만 그 순환에 관한 얘기도 있거든요. 오가닉이라는 게. 근데 사실 유기농이라는 그 인증을 만든 거는 그거는 육이라는 말이 형용사예요. 육이라는 말이 형용사. 그래가지고 저는 그 육이라는 그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유기농 그 인증 마크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.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건 진짜. 그냥 관행농하고 뭐가 달라요? 그냥 농약만 안 들어갔을 뿐인데 그 농약 검출해가지고 안 나오는 그 농약을 그러니까 농약 검출해서 안 나오는 거를 갖다가 그럼 무농약으로 쓰면 되는 건데 왜 무농약도 있고 왜 유기농도 있냐?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헷갈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전에 전농약도 있었잖아요. 전농약도 있었는데 그 전농약 없어졌잖아요. 어디까지가 얼마큼 친 건지 그 작물마다 어떤 작물은 뭐 1년에 뭐그 10번 치는 게 있고 어떤 작물은 1년에 뭐 20번 치는 게 있고 막 작물별로 어떻게 농약 치는 게 다 다른데 몇 번을 기준으로 할 거냐 그거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 전농약이라는 인증 마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. 그거 만들었다가 없어졌잖아요. 그런 결과가 생겨요. 유기농이라는 것도 이게 형용사기 때문에 안 돼요, 이거. 제가 봤을 때 없어질 거야, 나중에 없어질 거라고 봐요. 무농약만 나올 거야, 무농약. 그래서 무농약하고 그 제가 말한 저질소하고 이게 완전 상반되는 거니까 무농약과 저질소 그리고 관행농 딱 세 가지 남을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선택을 잘하죠, 아주. 그 무농약 10%, 저질소 10%, 관행농 80%. 그렇게 되면은 뭐 안전한 먹거리를 찾아가지고 막 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 뭐 이제 고생 안 할걸요? 그것만 해주면 되잖아요, 그것만.